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내 땅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사랑스럽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죠. 거기서 만들어진 돈 가지고 학생들을, 자녀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서 공장 짓고 장사하고 무역하고 합니다. 자유민입니다. 자유민. 진정으로 자유를 준 것은 이 농지개혁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농지개혁을 해서요, 무상으로 압수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거를 농민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유화를 해버렸어요. 지금도 북한은 개인이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북한의 오늘날의 이 굶주림은 바로 거기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나눠줬으면은 한국 사람처럼 그 땅을 아끼고 소출을 늘리고 해가지고 식량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국가가 다 압수해가지고 집단 농장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지금까지도 북한은 자유민이 없는 것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국가의 노예죠. 국가의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세습 봉건 체제인 것입니다. 세습 봉건 체제. 세습 봉건 체제요. 조선조와 같은 세습 봉건 체제.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을 하면은 자유민이 되고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농민들은 노예가 된다. 북한은 농지개혁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농지개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농지개혁은 뭡니까? 집단농장 해산하고 농토를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또는 중국식으로 편의상 사용권만 준다. 사용권도 100년, 200년 사실상 소유권화하는 이런 조치라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국유화 상태에서 집단농장을 운영하면서 농민들을 노예 상태로 해가지고 소출을 농민들한테 나눠주지도 안 하고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착취구조가 있는 한 북한은 절대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될 수가 없다. 즉 봉건체제, 세습 봉건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농지개혁의 결정적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전시에도 대학생을 징집 대상에서 면제시켜 주었다. 교육에 이승만 대통령은 농토를 주어가지고 자유민으로 만들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배워야 된다. 사람이 자유로워지려면 무식해서는 안 된다. 무식한 사람은 절대로 자유민이 될 수 없다. 아무리 땅을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이 무식하면 자유민이 될 수 없다. 가르쳐야 된다. 알아야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교육에 비정상적으로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더구나 전쟁 중에 대학교만 들어가면은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런 특혜까지 주어가지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경제 건설할 때 설 인재들을 보호한 거죠. 특혜라기보다는 한 세대를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한 거죠. 보호를 했습니다. 농지개혁과 교육 확충,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투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 둘 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있어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고속도로를 간 박정희처럼 그렇게 높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해 줘야 될 지식인들이 거꾸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승만의 농지개혁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악담. 1949년 9월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고 이것이 6.25 낭심의 초대장이 되었습니다. 즉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북한의 대남 공작의 제1 우선순위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에 두고 있다. 11일 6.25 낭침은 민족 반역의 전쟁 범죄 행위였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허락과 지원 모택동의 보증하에 동족을 치는 민족 반역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모택동이는 어떤 보증을 했느냐? 만약 미군이 개입하면은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당신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트루만 미국 대통령의 참전 결정은 미국 군부의 판단과는 관계없는 개인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더 고마운 거죠.
미국의 젊은이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조국의 부름에 응하였다. 미군 150만 명이 참전하고 그 10%인 15만 명이 죽고 다쳤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던 8군 사령관 워커도 부인 8군 사령관 레프리트의 아들도 전사하였다. 유엔군의 기치하에 16개국이 실병을 보냈습니다. 5개국은 의료 등의 지원을 했습니다. 이 21개 나라의 고마움을 잊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김일성은 북으로 도주하면서 모택동의 중공군을 끌어들여 민족 통일을 저지하고 한반도를 국제전장터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말한 사람이 노무현이 있습니다. 총태각하는 유엔군에 대하여 한국 사수를 명령한 것은 트루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한국을 2번 구한 트루만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은 소수고 우리의 원수인 모택동을 존경한다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전시 중에도 국회 문을 열고 선거를 하였고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화계획을 할 때도 개인의 예금 동결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 사람을 독재자로 매도할 수 있는가? 더구나 당시에 우리 민주주의의 나이는 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살밖에 되지 않는 전북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전쟁 중에도 선거를 했다 하면은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승만의 민주주의를 간단하게 독재로 매도할 수가 있느냐? 그럽니다. 링컨이 그 자리에, 이승만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승만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휴전 협상 때 적군 포로의 인권, 적군이라 하면 중공군과 북한군입니다. 포로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유의사 확인 후의 송환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이거 참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 적군 포로의 인권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우리 포로가 아니라 중공군하고 북한군을 가봐보니까 돌아가려고 차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 사람까지 돌려보내면은 다 처형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포로가 된 소련군 포로를 돌려보내줬더니 소련에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목이 달아나더라. 그걸 본 미국 사람들, 특히 트루만 대통령이 자유의사를 물어보고 가고 싶은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휴전 협상이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2년 동안 끌고 그 사이에 수십만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적의 포로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원칙을 견지하려고 한 이런 고귀한 정신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미국밖에. 또 여기는 안 썼지만은 구태하면서도 북남 철수를 할 때 10만 명의 민간인을 LST에 태우고 남한으로 갔다. 도망가기가 바쁜데 10만 명의 민간인을 태우고 갔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휴머니즘이죠. 전쟁 중에도 이런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 김일성은 한편 스탈린에게 휴전하게 해달라고 애걸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휴전이 이루어졌어요. 이승만의 방공포로 석방이 아이젠하워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휴전에 동의해주는 대가로서 한국군 20개 사단의 현대화, 그리고 대규모 경제 문제, 그리고 미군 주둔 등의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그 대신 휴전 협정에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정전협정, 평화협정을 할 때 앞으로 미국하고만 상대해야겠다. 왜냐? 한국은 휴전협정에서 빠졌다. 왜 그때 빠졌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동의하지 않겠다. 우리는 언제든지 북지통일하겠다. 만약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는 북지통일하겠다 하는 하나의 카드를 가지기 위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